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댓글이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 그 준비를 안 하면은 계약금 10%나 청약통장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제일 핫하잖아요. 이런 준비를 하시고 모르시면 큰 거 다치시니까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도 혹시 모릅니다. 보통 우리 일반 분들은 계약금이 아파트 청약하면 10%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양 지축이나 과천 제이드 같은 경우는 20%였습니다. 민간이 분양하는 건데요. 계약금이 10%가 아니라 20%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고가 나오면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하고 나서 통상 한 달 안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만 하는 게 아니라 금액 같은 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런 것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계산을 해보시고 청약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청약통장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재당첨 이제 제한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7년이고요. 투기 과열지구,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남양주 왕숙이고요. 투기 과열지구 하남 교산 같은 경우 청약하다가 이제 나중에 포기를 하시면은 10년 동안 재당첨을 못 합니다. 청약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계약금도 10% 아니라 10%에서 20% 사이니까 꼭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중도금 같은 경우는 집단 대출 이제 보통 60%입니다. 거기서 한 보통 40%는 집단 대출이 되고 20% 정도는 보통 잔압입니다. 그건 순서는 아마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아니면 거기서 아직 정해놓던가 합니다. 근데 집단 대출을 하는 거는 그래 좀 이자가 그렇게 아주 개인이 하는 것보다 좀 쌉니다. 나중에 그걸 또 전환할 수 있고요. 잔금시. 근데 서민 실수요자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분양가 6억 이하예요. 그럴 때는 50%까지 가능합니다. 10%는 당연히 잔압이고요. 그리고 또 오해를 하신 게 나중에 잔금시 대출을 받을 때 이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다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 이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말고 이런 우리 개인 신용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좀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제 사무실로 와서 내가 좀 웃을 뻔했는데요. 진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무이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이거는 보통 이제 오피스텔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요즘 오피스텔도 안 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아파트 청약 열기에 따라 다릅니다. 한참 미분양 나고 할 때는 무이자도 주시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 갔습니다. 진짜 옛날 얘기예요. 요즘 같은 아파트 청약 열기가 엄청난데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 청약 열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청약을 할 때 이 묻지마 청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신 분이야 전혀 문제될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서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3월 2일 기준 이게 바뀌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투기과열지구 3기 신도시에서는 어디죠? 하남 교산입니다. 이제 다 9억 이하일 거예요. 초과는 없으니까 거의 4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남양주 왕숙이잖아요. 잘 생각하시면 예전엔 60% 했는데 50%로 줄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마련을 할 때 이런 거를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규제 지역 인천이나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아마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고양 창릉이 조정 대상 쪽인데 지금 이 조정 대상이 해제됐기 때문에 비규제적으로 한 70%까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대출이 왜 중요하냐고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치면은 옛날에 60%는 3억을 있으니까 2억이 필요하잖아요.
50%니까 2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10%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쵸? 잠깐만.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3억이냐, 2억 5천이냐, 2억이냐 따라서 엄청난 차이잖아요. 나중에 그 돈 모자라가지고, 그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미리 알아두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남 교사는 투기과열지구라 40%고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요걸 조금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다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 상황 봐서 이제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안 나와요. DTI는 뭐다?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대출을 상환할 능력을 그만큼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대출이 몇 %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집담보가 아니라 개인 DTI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집담보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요걸 헷갈리세요. 사람들이 잔금 시 이제 대출을 받는데, 집단 대출은 나오겠지만, 이 대출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받을 때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분양가액으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입주 당시, 그때 잔금 치를 때 당시 KB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나옵니다. 더 올라가겠죠. 요걸 생각을 하시면은 돈을 마련할 때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3기 신도시가 다 로또잖아요. 그 대부분. 입주할 때 되면은 제가 그전에도 뭐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을 올렸는데 프리미엄이 꼭 붙을 겁니다. 그러면 시세도 올라가겠죠. 5억짜리가 만약 7억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50%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 갚을 능력도 되고요. 그럼 3억 5천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럼 1억 5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계약시 5천만 원 냈고 잔금에 1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중도금 낼 거 아닙니까? 거기 또 뭐 잔압이 있으니까 그럼 거의 낼 돈이 없어요. 이렇게 대출 받으면. 근데 KB시세가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지만 분양가액보다 무조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조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분양가액으로 대출 나오는 게 아니라 KB시세와 감정평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거기 나라에서 했던 그 대책을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분양가액에 맞게 내 금액을 어느 정도 보유해 놓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그 입주할 때 되면 KB시세가 뜰 겁니다. 거의 안 뜨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KB시세가 오를 거니까 박 팀장 말대로 그 돈만 있으면 돼. 솔직히 그렇게 있어도 되지만 혹여 모르는 거니까 그냥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그냥 보너스고요. 일단은 그 금액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제가 주제가 뭐죠? 청약통장하고 계약금 10%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 몇 년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시는 게 상책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분양받으면 갭 투자하고 뭐 전매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일단 다들 알겠지만 그 4월 17일날 발표된 게 거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 동네에서요.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및 거주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일단 입주는 90일 내 입주를 해야 되고요. 이 상황이 맞게 좀 있겠지만 보통 그리고 최장 5년까지 거주 의무를 해야 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이런 게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뭐 생기게 되면 뭐 지금 상한제가 좀 밀리고 있지만 7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 갭 투자도 이제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 이제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거주 기간을 넣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보유만 하면 뭐 됐지만은 이게 더 강화가 됐고요. 분양가 전매 같은 경우도 투기 과열지구는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청약 당첨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입주를 하죠. 그러면 팔지도 못합니다.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제 거주 의무 기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자에게만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 투기 수요를 완전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3년에서 8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그 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팔 수가 있겠죠. 분양권 양도세가 뭐 50% 정도 됩니다. 뭐 비규제 지역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이 3기 신도시 하니까 나는 그냥 뭐 안 살고 갭 투자나 분양권 전면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 전, 옛날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현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3기 신도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청약을 하려고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렸던 부분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